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6월 14일은 중국 홍콩 증시 모두 단오절 휴장이라 현지 증권사들도 대부분 시황 리포트 발간을 안 하는 편인데 중신증권이 14일 발간한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언어를 아주 정교하게는 다듬지 않고요. 그냥 쭉쭉 직역해 내려가는 식으로 할게요. 화면에는 중신증권 리포트를 계속 띄워 놓을 거라서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중신증권 리포트 제목은 存量博弈主导市场把握短期轮动机遇. 번역하면 증시 자금의 힘겨루기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순환 기회를 잡자. 여기서 증시 자금은 지금 증시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말하고 단기 순환 기회는 특정 업종이나 테마주의 투자 기회를 말합니다. 리포트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3단락씩 있습니다. 첫 파트는 최근 자금 흐름을 분석했고 두 번째 파트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고 세 번째 파트는 업종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첫 파트 제목은 증시 자금이 활발하게 포지션 조정 중이고 반기 실적 시즌이 점차 다가오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힘 겨루기는 완만한 썰물. 첫 파트 첫 단락 소제목은 추가 자금은 대거 입장하지 않았고 기관의 자금 유입은 완만하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이래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과는 달리 지난 몇 주간 기관 쪽 추가 자금의 증시 유입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 중국 증시로 유입한 자금의 유입 속도는 뚜렷이 둔화됐다. 5월에 372억 yuan 유입됐고 6월은 11일까지 129억 yuan 유입되는데 이는 3, 4월의 매월 500억 yuan 규모보다 적었다. 공모펀드의 신규 출시가 점차 회복 중이다. 6월 첫 주와 둘째 주는 466억 yuan에 달했는데 이는 5월 한 달의 규모에 근접했지만 연초에 비해 여전히 현저한 거리가 있다. 둘째 단락 소제목은 증시 자금은 빈번히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짧고 빠른 매매 스타일이 밸류에이션 탄력과 힘 겨루게 하고 있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매매는 활발했다. 지난 14거래일 동안 A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677억 yuan에 달했고 14거래일 중 6거래일은 1조 yuan을 돌파했다. 최근 A주 신용거래 잔액은 1.59조 yuan으로 2021년 초의 고점을 이미 초과했고 2015년 급등 장세 당시의 수준에 버금갔다. 투자자들의 행위가 단기적인 증시 흐름을 주도했는데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의 흐름이 비교적 좋았던 반면 기관들이 큰 비중을 둔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6월 11일 중증 10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거래 대금은 이미 연초 고점에 근접했다. 참고로 중증 1000 지수는 시총이 작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10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네, 6월 11일 중증 10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거래 대금은 이미 연초 고점에 근접한 반면 CSI 300 지수 편입 종목들의 거래 대금은 연초 고점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셋째 단락 소제목은 단기적으로 자금 확대는 제한적이고 반기 실적 발표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구조적 힘겨루기 완만한 썰물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안화 강세 기대는 완화됐고 인플레이션과 크레딧 주기의 하향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지연된 영향은 여전히 반기 실적의 확인이 필요하고 외국인 자금의 북향 자금은 여전히 가늘고 길게 가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2013년부터 2015년 당시 중소형주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펀드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청약 자금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비주류 펀드로 유입됐다. 반면 주류 펀드들은 당분간 수익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출시 펀드의 규모는 여전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셋째, 7월이면 반기 실적 집중 발표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최근의 이런 증시 자금의 힘 겨루기 행위가 약화될 것이고 일부 실적 지탱이 없는 중소형주의 릴레이 장세도 마무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까지가 첫 파트, 최근 증시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제목은 펀더멘털 요인이 증시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점차 약화. 6월 A주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견인하는 단계에 처해 있다. 첫 단락 소제목은
PPI는 고점, 사회융자 규모는 저점, 거시경제 환경은 증시에 유리하나 증시의 반응은 더디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5월 P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9%인데 이는 아마 연내 고점에 달해서 향후 P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는 비교적 작다. 둘째, 5월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은 이미 연내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6월부터 9월까지 전문 채권의 발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융자 증가율도 점차 안정화되면서 연내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출 경기가 여전히 비교적 좋은데 5월 당월 증가율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은 아마 주로 광동성 일부 지역의 코로나 상황과 높은 해운 가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내 거시경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추세적으로 증시에 유리하다. 하지만 증시의 반응은 둔했다. 컨센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경제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노이즈는 제한적이었고 물가와 금융 관련 지표 발표 후에 상해 종합지수는 각각 0.32% 상승했고 0.58% 하락했는데 변동성은 비교적 작았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인플레이션이 중미 통화 정책에 대한 노이즈는 더 완화될 것이다.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대한 노이즈는 이미 지났고 5월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상황에서 양국 증시 모두 반응이 비교적 담담했다. 둘째, 비록 국제 상품 가격의 단기 반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전고점을 초월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능동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관리했고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단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막바지에 근접했다. 셋째,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해외 시장의 컨센서스는 개선 중이다. 5월 미국 CPI 발표 후 미국 10년물 국채의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은 당일 각각 5bp, 8bp 하락했다. 6월 10일 중국 일행양회 관계자가 금융포럼에서 한 발언은 참고로 일행양회 중 일행은 인민은행을 말하고 양회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말합니다. 6월 10일 중국 일행양회 관계자가 금융포럼에서 한 발언은 원자재 가격, 부동산 거시 통제, 금융 리스크 방지가 여전히 최근 통화 정책의 중심이고 온건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은 A주는 여전히 평정기에 있고 6월은 밸류에이션이 주도하는 단계에 처해 있다.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시 자금의 유입이 완만하다. 고도로 일치한 컨센서스 하에서 증시 자금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활발한 매매 배후에는 밸류에이션 탄력을 추구하는 특징이 매우 뚜렷했다. 동시에 이번 증시 자금의 힘겨루기에 있어서 업종 간의 순환 장세의 유지 시간에 대한 제약이 뚜렷했다. 점점 다가오는 7월 반기 실적 발표는 펀더멘털상의 공백기가 곧 끝날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반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증시 자금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약화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매매는 단기로 보고 단기 매매를 해서 단기적인 순환 기회를 잡을 것을 건의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제목은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와 테마주,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제조 분야의 포커스. 첫 단락 소제목은 반기 실적 확실성이 높은 업스트림이 단기적으로 더 주목을 받는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1일까지 200여 개 기업이 2021년 반기 실적 잠정치를 공시했는데 이들 순이익 잠정치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평균에 의하면 2분기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6%에 달했다. 그중 비철금속, 자동차, 정유, 석유, 기초화학 등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앞섰다. 비록 반기 실적 잠정치를 공시한 기업 수가 아주 적지만 PPI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반기 실적의 확실성과 탄력이 비교적 좋은 업스트림 자원 분야가 비교적 강한 지탱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증시 자금의 관심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는 이미 중기적인 투자 컨셉이 아니므로 경기 민감 업종이 실적 시즌 전에 반등이 나타난 건 좋은 포지션 조정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은
정책적 촉매에 접목해 관련 테마주를 매매한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고품질 발전 컨셉하의 혁신, 녹색, 공유 등 테마 외에 단기적으로는 세부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해남성 그리고 상해시 포동신고 관련 시범 정책이 나온 후 광동성 주해시 흥진신고의 개방 확대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대의 보상식 발전, 즉 군비 확대 견인하에 군수업종도 테마성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은 성장과 제조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상승을 견인할 주요 분야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 운행이 평온하고 유동성 기대가 개선되는 거시 환경은 증시가 다시 성장 분야에 집중하는 인식의 형성에 유리하다. 둘째는 산업의 성장 여지가 크고 수익 창출 모델이 명확하고 자본 지출이 큰 고성장 분야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는 단계에 있는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향상될 수 있어서 증시 자금이 밸류에이션 탄력에 베팅하는 시장 환경의 수혜를 계속 볼 것이다. 셋째는 중장기적으로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는 빈도가 올라갈 건데 이는 산업의 성장 여지가 큰 분야에 유리할 것이다. 그중 성장과 제조 분야의 자산 배치 가치는 여전히 뚜렷하고 신에너지, 과학기술 국산화, 국방 안전 및 스마트 제조에 대한 투자를 건의한다. 이런 분야는 과거의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비교적 빨랐고 단기적으로 증시 자금의 포지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산 배치 기회일 것이다. 네, 세 번째 파트인 업종 테마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 리포트 맨 마지막에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코로나 반복, 백신 접종 예상치 하회, 중미 과학기술 분야 마찰 심화, 국내 경기 회복 진도 예상치 하회, 국내외 거시 유동성 긴축 컨센 상회 등을 들었습니다. 네, 중신증권이 6월 14일에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찐중투를 새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1:1 토크 등이 있습니다. 찐중투 각 코너는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황은 요 회색으로 된 거. 회색으로 된 게 중국 시황이고 중국 산업 동향은 민트색, 중국 종목은 파란색, 중국 산업 종목 심층 분석은 주황색,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는 초록색,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는 요 젓갈색,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는 요 보라색. 여기서 리더는 주로 중국의 유명한 상장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을 말해요. 그리고 중국 현지 1:1 토크는 요 빨간색. 만약 중국 주식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다, 아예 모른다. 그러면 요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찐중투 각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내용 중 사실 중국 현지 중국인, 특히 산업, 기업, 주식에 관심 있는 중국 현지 투자자라면 언어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이랑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현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적시적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이런 언어적인 장벽이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찐중투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